판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아버지는 치매 환자였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라고요. 치매 환자라고요? 당신 아버님은 6년 동안 완벽하게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단지 당신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낙제점을 받으셨죠. 수연아, 우리 이혼하자. 오늘 당장 나가. 아줌마 빨리 나가세요. 여기 이제 제 집이거든요. 28년 밥 먹은 걸로 생각해.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촛불이 켜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김수연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감았다 떴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민호가 내민 이혼 서류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28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시아버지를 깨우면 안 됐으니까요.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입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욕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29에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그 밝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이재훈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6년 전 갑자기 쓰러지신 후 치매와 반신마비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이불을 확인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리며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은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시니 근육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치매로 말을 못하시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매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뭔가 의식이 명료하고 생각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팔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죽을 쓰고 야채를 다듬고 국을 끓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고요했습니다. 수연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 자신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수연을 시험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는지, 청소를 깨끗이 하는지, 시부모님께 공손한지 매일매일이 시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 앞에 놓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국이 또 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8년을 해도 늘지를 않는다는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반찬이 맛있어도 짜다고 했고 국이 맛있어도 싱겁다고 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요즘 들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있다, 거래처 접대가 있다, 핑계는 늘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를, 차 안에서 발견한 여자 귀걸이를, 휴대폰 메시지를 볼 때의 그 묘한 미소를. 일주일 전 친구 은희가 보내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민호의 모습. 사진 속 여자는 화려하고 젊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아침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셔서 받쳐드려야 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서 드렸습니다. 전복을 넣어 끓인 죽이었습니다. 흘리시는 것을 닦아드리며 정성스럽게 먹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오전 10시쯤 민호가 골프 옷을 챙기며 나왔습니다. 현관에 준비해둔 옷을 확인도 하지 않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녁 늦을 거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왜 보고해야 하냐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짜증만 낼 테니까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께 식사를 도와드린 후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넘겼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57번째 생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생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아들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해서 독립한 지 5년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곧바로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를 드린다며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 나왔을 때 태준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생신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 시어머니, 시동생 민우, 그리고 아들 태준까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케이크에 57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끄려는 순간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수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오늘 당장 집을 나가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28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아온 것도 없고 그냥 밥이나 얻어먹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 당연한 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키우고 시부모님도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태준마저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이제 갈라서는 게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마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엄마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서지혜라는 이름의 회사 마케팅팀 과장. 민호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아직도 계시냐며 빨리 나가라는 말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집이라는 말과 함께 소파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시아버지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떨리는 손으로 나오셨습니다. 지혜를 보자 손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혜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빨리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집에 두니까 말썽만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느냐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이니까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분 안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28년의 삶이 캐리어 하나에 담겼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오려는데 시아버지가 방문 앞에 계셨습니다. 손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쓸모없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꼭 가져가라는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꼭 열어보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가방을 받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복도에서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나가지 않고 시간을 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캐리어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받으실 거 없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8년 밥값은 한 거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앉으며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너무 촌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 태준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라는 말이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갔다는 말과 함께 이제 진짜 우리 집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8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채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 해는 아직 높았지만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57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친구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지금 어디냐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공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혼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주소를 보내겠다는 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은희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8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요? 은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은희는 수연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샤워부터 하고 밥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8년의 세월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식탁에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일인 것을 알고 미리 끓여뒀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은희는 이제 그 집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은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생일날 이혼 서류를 받은 것, 아들마저 배신한 것, 그리고 시아버지가 준 낡은 서류 가방까지. 은희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안 열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버리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열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헤어진 곳이 보였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들, USB, 낡은 녹음기, 두꺼운 일기장. 왜 이렇게 많은지 의아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양도인은 이재훈, 양수인은 김수연. 주식수는 서한건설 발행 주식의 52%. 계약일은 2022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은희가 서류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2%가 수연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부였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지상 6층 상가 건물이 수연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일은 2022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류도 건물이었습니다. 서초구, 송파구, 분당구. 총 6개의 건물이 모두 수연 명의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수연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다른 통장들을 열어봤습니다. 각각 5억씩 들어있었습니다.
총 6개의 통장에 3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억의 건물 6채에 주식 52%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레이블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가족 대화 녹음 6년치. 수연아, 꼭 들어봐라. 낡은 녹음기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마지막 선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전혀 없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수연이 알고 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료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수연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상한 대로 생일날 이혼 서류를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집에 당당하게 들어왔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연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6년 전부터 일부러 연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6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는 완전히 건강하다고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치매와 중풍 환자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사람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6년 동안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끔찍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민호는 수연을 투명인간처럼 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고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수연을 하녀처럼 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잔소리를 했고 친정을 무시했고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녹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손자 태주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수연을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 할머니에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없으니 빨리 이혼시키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처럼 대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말동무가 되어줬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말을 못해도 눈빛을 읽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진짜 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보다 손자보다 수연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희가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수연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사 주식 52%, 건물 6채, 예금 30억 원 모두 수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하나씩 수연 명의로 옮겼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정수진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호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놈들이 알면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USB에는 저놈들의 추악한 대화가 6년치 녹음되어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휠체어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생각해서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호가 불륜녀와 통화하는 것, 어머니가 수연을 욕하는 것, 태준이가 수연을 배신하는 것 모두 녹음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증거로 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녹음은 마지막으로 이어졌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놈들에게 한 푼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이 아니라 28년 동안 헌신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살아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이 수연을 지켜줄 것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정수진에게 연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연 같은 착한 딸을 둬서 말년이 행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치매 연기를 하면서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수연이 옆에 있을 때였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잘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말도 했습니다. 수연의 이름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승에서도 지켜볼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딸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57세의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아내의 무시를, 불륜녀의 등장을, 손자의 탐욕을, 그리고 수연의 헌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6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치매 연기를 시작한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본성을 보기 위해서라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의사에게는 비밀로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라는 글도 보였습니다. 다음 날 기록에는 아침에 쓰러진 척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졸중과 치매라고 진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을 완벽하게 연기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슬퍼하는 척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기록에는 아내가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만 반대했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제가 모시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기록에는 수연이 매일 자신을 돌본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말을 건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오늘 죽 맛있게 끓였다고 말한다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감동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100일 후 기록에는 치매 연기 100일째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수연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짐으로 본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관심이 없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다르다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기록에는 오늘 결심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수연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2년 후 기록에는 주식 이전 완료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52%를 수연 명의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건물도 하나씩 옮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모른다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줄 것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3년 후 기록에는 모든 이전 완료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주식 건물 예금 모두 수연 명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민호가 언제 이혼을 요구할지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기록에는 수연의 생일이 일주일 후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태중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생일날 이혼 서류를 주자고 말했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에게 줄 것이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제 한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모른다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혼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행복하게 살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수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연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함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정수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수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아버님 이재훈 회장님이 연락하라고 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언젠가 수연 씨가 연락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실로 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연과 은희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정수진 변호사는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님을 돌봤다고 하셨다는 말도 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께서 3년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식 건물 예금 모두 수연 씨 명의로 이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말 문제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이 건강하실 때 모든 절차를 밟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증도 받으셨고 의사소견서도 있고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수진은 파일을 꺼내 보였습니다. 3년 전 건강검진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건강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치매나 뇌졸중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시아버님이 정말로 연기를 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본성을 보기 위해 치매 연기를 했다고 하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수진은 동영상을 틀어줬습니다. 3년 전 재훈이 이 사무실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했습니다. 말도 또렷했고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치매 환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유는 가족들의 본성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산을 며느리 김수연에게 증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며 누구의 강요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상 속 시아버지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장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수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공개하기로 한 유언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에게 미리 보여드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회사 주식 52%는 며느리 김수연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6채는 며느리 김수연에게 준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모든 예금 30억 원은 며느리 김수연에게 준다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아들 이민호와 동생 이민호에게는 법정 유류분 8%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6년 동안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며 가족들을 관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를 무시했다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를 하녀처럼 대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동생은 재산만 탐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며느리를 배신했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연은 6년 동안 사람으로 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연에게 준다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물이 유언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아버님은 지금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정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저께 돌아가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살아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다는 녹음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 가방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연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수연 씨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연 씨 이야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연 씨의 마음을 아셨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장례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연 씨는 6년 동안 회장님을 돌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3층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왜 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했으면 남인데 여기 올 자격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사는 됐으니 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올 자격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6년을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할 자격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이 며느리 돌이 아니었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 왔느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사는 됐으니 나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자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수연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사람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키운 회사라서 조문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회사도 자기 거라는 말을 민호가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영정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민호가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재산분할 건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받을 거 없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6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 미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신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장례는 이틀 후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상주는 민호였고 지혜는 마치 며느리처럼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검은 옷을 입고 슬픈 척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육고를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조용히 봉안당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감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6년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선물 잘 지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편히 쉬시라는 말도 했습니다. 꽃을 올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민호 시어머니 시동생 태준 그리고 수연이 모였습니다. 수연이 들어서자 민호가 물었습니다. 왜 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했으면 가족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오라고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오셨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고인 이재훈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족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호 씨는 장남이고 민우 씨는 차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전 며느리 신분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전 며느리면 남인데 왜 여기 있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에 수연 씨가 주요 수혜자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혜자라는 말에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을 읽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글이 읽혔습니다. 6년 동안 치매 환자 행세를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가족들의 본성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건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사 주식 52%는 며느리 김수연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물 6채는 며느리 김수연에게 증여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어섰습니다. 모든 예금 30억 원은 며느리 김수연에게 증여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효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동생도 소리쳤습니다. 아들 이민호와 동생 이민우에게는 법정 유류분 8%만 남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효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셨던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고인이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전 정확히는 6년 전에 작성하신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고인은 완전히 건강하셨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6년 전에 쓰러지셨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인께서는 증상을 연기하신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6년 전 건강검진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매나 뇌졸중 증상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셨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6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 민호에게라는 글이 읽혔습니다. 6년 전부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연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다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너희들을 지켜보기 위해 연기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다는 글이 읽혔습니다. 3년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을 하녀처럼 대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동생은 재산만 탐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 태주는 수연을 배신했다는 글도 읽혔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으로 대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모두 수연에게 준다는 글이 읽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복한다면 소송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재산을 수연 명의로 옮겼다는 말이 읽혔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길 수 없다는 글도 읽혔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주식 건물 예금 모두 3년 전에 이미 수연 씨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회사 주인은 수연 씨라는 말도 했습니다. 52%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장님의 영상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6년 전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떨림도 없고 말도 또렷했습니다. 혼자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 직전 건강한 상태에서 촬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치매 환자 행세를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하셨습니다. 영상 속 시아버지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진심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저놈들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6년 동안 우리를 속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험하신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험에 떨어지셨다는 말도 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실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과 함께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6년치 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기록하셨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날부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부터 치매 연기 시작이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본성을 보겠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젊은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불륜이 분명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수연에게 소리쳤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손자 태준이 아내에게 말했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엄마 이혼시키라고 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글도 써 있었습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건 조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시겠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모두 회장님의 글씨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USB였습니다. 6년치 녹음 파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휠체어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셨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녹음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들어보시겠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아버지 요양원 보내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전 녹음이었습니다. 이제 짐일 뿐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형수는 친정에서 받아온 것도 없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시동생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뭐하러 있느냐는 말도 들렸습니다. 맞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28년 동안 밥이나 먹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이제 쫓아내야 한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수연이 생일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혼 서류 주자는 말도 들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좋다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 갈게요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수연이 앞에서 키스해줄까요? 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하, 그것도 좋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증거의 일부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6년치 녹음이 모두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필요하면 제출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실망스럽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8년 동안 헌신한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선택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너희는 모두 탐욕스럽고 냉정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6년 동안 사람으로 돌봐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으로 돌봐줬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연에게 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에게는 법정 유류분 8%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깝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를 조종한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비밀로 진행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사흘 전에야 알게 되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분명 짜고 친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연 씨가 회장님을 조종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증거는 반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연 씨는 6년 동안 헌신했고 여러분은 무시하고 학대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여우 같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연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전에야 알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분명 작당한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6년 동안 매일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목욕시켜드린 게 작당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한 번이라도 아버님을 돌보셨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돌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6년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람 피우고 다녔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배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재산만 탐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버님이 재산을 주시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님을 모신 게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모셨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셨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걸 아버님이 알아주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배신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이혼시키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늦었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연은 돌아섰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끝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럼 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연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송 걸 거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효 소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게 시아버님 계획대로였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준비하신 거였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소송을 걸 거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이 이길 수 있다고 하셨다는 말도 했습니다. 잘 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수연이 이기는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예상대로 일주일 후 민호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은희가 함께 왔습니다. 떨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법정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호 측 가족들이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50대 남자로 강남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고의는 6년 전부터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피고 김수연이 고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어 재산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있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고인은 6년 전 치매로 쓰러지셨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 진단서는 고인께서 연기하신 결과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고인은 실제로는 완전히 건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정수진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시기의 건강검진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6년 전 유언장 작성 일주일 전에 받으신 검진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전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흠이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검진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건강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치매로 쓰러지셨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고인께서는 증상을 연기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6년 전 재훈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이재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건강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치매 환자 행세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본성을 보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하셨습니다. 영상 속 시아버지는 걷고 말하고 웃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원본 파일이 있고 메타데이터로 촬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한 공증인의 증언도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고인께서 6년 동안 치매 연기를 하셨다는 말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재판장님이라는 말과 함께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는 일기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인께서 6년 동안 쓰신 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기록하셨다는 말도 했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치매 연기 시작이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말을 더듬고 손을 떨고 걷지 못하는 척할 것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쓰러진 척했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모두 놀랐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성공했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판사는 몇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민호가 젊은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불륜이 분명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수연이에게 미안하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조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 쓴 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시겠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고인의 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인의 글씨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다시 주장했습니다. 좋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건강했다고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고인을 부당하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옆에서 세뇌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뇌라는 말에 정수진 변호사가 반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고인을 조종해서 재산을 빼앗은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6년 동안 혼자서 간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누가 아느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간병을 세뇌라고 부르느냐는 반문이 나왔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목욕시켜드리는 게 세뇌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6년 동안 고인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만이 반대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헌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계획이었을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6년 동안 고인을 세뇌해서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고인을 부당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측이 고인을 학대하고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증거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고인께서 6년 동안 휠체어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하셨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는 말에 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재생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수진 변호사는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법정에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 녹음 내용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 친정에서 받아온 것도 없다는 말, 생일날 이혼 서류를 주자는 말,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녹음들은 언제 녹음된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날짜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총 600시간 분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600시간이라는 말에 판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간호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시아버지를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했던 간호사였습니다. 수연 씨의 간병 태도는 훌륭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환자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저귀도 항상 깨끗하게 갈아져 있었고 침대도 청결했고 환자의 욕창도 전혀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욕창이 없었다는 말에 판사가 놀랐습니다. 6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욕창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매일 자세를 바꿔드리고 마사지를 해줘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치의도 증언했습니다. 6년 동안 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치매 환자치고는 매우 양호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합병증도 없었고 영양 상태도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병이 잘 되었다는 뜻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가 정말 잘 돌본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민호 측은 계속 유언장 무효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인 이재훈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음이 명백히 증명되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고인은 6년 전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치매 연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상 건강검진 결과 일기 그리고 의사의 증언으로 입증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 김수연이 고인을 부당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6년 동안 헌신적으로 고인을 돌봤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는 간호사, 의사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고인을 방임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녹음 파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첫째, 고인의 유언장은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회사 주식 52%는 피고 김수연에게 귀속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셋째, 건물 6채는 피고 김수연에게 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예금 30억 원은 피고 김수연에게 귀속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다섯째, 원고 이민호와 이민호에게는 법정 유류분 8%만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항소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패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수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은희가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이겼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산 조금만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들다는 말도 했습니다. 회사도 자기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8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28년 동안 당신은 뭘 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생일날 쫓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28년을 말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된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건데 잘 지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말도 했습니다. 법정 유류분 8%만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걸어나갔습니다. 은희가 함께 걸었습니다. 그 후 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서한건설이었습니다. 중견건설회사로 직원이 300명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대주주 김수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 인사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52% 주식을 물려주셨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없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경영 지식이 없었고 사업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시장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임원들도 수연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열정과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이사회를 주재했습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18%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의 후 한 임원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회사를 파악하다니 놀랍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대표님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안정화되었습니다. 매출도 늘고 직원들도 수연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도 관리했습니다. 6개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상당했습니다. 전문 관리업체를 고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갔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회사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이 25% 늘었다는 보고도 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건물들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임대료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6년 동안 아버님을 돌본 게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히 쉬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들어가도 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잘못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매일 후회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쳤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태준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태주는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든지 하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약속한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회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병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이재훈 회장 기념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년 20명의 학생에게 1년에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7세 때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걸음도 가벼웠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57세에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계신데 비결이 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진심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업을 진심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대표님에게 회사를 물려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6년 동안 제가 아버님을 진심으로 돌봤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진심을 알아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힘들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매주 시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장학금도 주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꽃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엄이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딸로 여겨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히 쉬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묘소를 나와 걸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60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28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57번째 생일에 쫓겨났지만
오히려 해방된 여자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여자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는 모습은 평온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그때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라고 받았습니다. 태준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녁같이 드실래요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요리해볼게요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좋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곧 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태준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늘었다는 칭찬도 했습니다. 제가 요리 학원도 다녔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엄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서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태준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변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변한 게 보여서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 태준이 물었습니다. 행복하시냐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못된 짓을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만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냐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57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정말 감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별이 더 밝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들렸습니다. 안녕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건강하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표님도요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 잘 지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니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착하게만 살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집에서 쫓겨났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캐리어 하나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였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수다 떨자는 것이었습니다. 좋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맛있는데 알아볼게라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 수연이 이제 사장님이니까 비싼 데 가야지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28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하루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0이라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8년의 어둠을 지나 빛나는 인생을 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여자였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친환경 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동의했습니다. 대표님의 비전이 탁월하다는 칭찬이 나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학생들을 돕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은희와 약속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연아라고 불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봤잖아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봉사활동 이야기, 태준 이야기까지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28년 동안 억눌려 살았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이제는 자유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고마워라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거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3년 전 서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감사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저를 존중해주고 학생들도 감사해하고 태준이도 변하고 있어요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게 아버님 덕분이에요라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주신 이 새로운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돕고 진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다시 묘소를 찾았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왔어요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지키며 살고 있어요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장학금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려고 준비 중이에요라는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태준이도 많이 변했어요라는 기쁜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을 다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57세에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라는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건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존엄이었고 자유였고 용기였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라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묘소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며 벤치들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절망 속에 앉아있던 바로 그 벤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서류 가방을 열었고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처럼 제 인생도 빛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저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제 아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태준이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기쁘다는 말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용서해 주셔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라는 고백도 들렸습니다. 잘 됐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들렸습니다. 통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이도 결혼한대요.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님 덕분이에요.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배웠으니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라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였습니다. 57세에 쫓겨난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28년 동안 그림자로 살았던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이 그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었고 존엄이었고 용기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6년 동안 진심으로 한 사람을 돌본 수연과 그 진심을 알아본 시아버지의 아름다운 관계가 결국 수연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것을 수연의 인생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